네,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어깨 건강 고민을 해결해 주실 분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규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반갑습니다. 전문의 이준규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요. 시청자 사연이 들어와 있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고민의 사연이 들어와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5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계절이 바뀌면서 옷가지를 정리하고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릴 때마다 어깨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했는데 밤만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특히 뒤로 팔을 들어 올리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어깨가 딱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나이가 있으니 50견이 왔나 보다 했는데 주변에서 돌이 생긴 것일 수도 있다. 힘줄이 파열된 것이다 라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나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사연 속 주인공처럼 이런 통증 굉장히 흔하게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50견인가? 아니면 혹시 나이 탓인가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 자, 오늘은 어깨 통증의 대표적인 원인과 질환의 특징, 또 치료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어깨 통증과 관련된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장님, 어깨는요 사실 다른 관절에 비해서 굉장히 이 움직임, 그러니까 관절의 움직임이 빈도도 작고 또 가동 범위도 크기 때문에 손상도 그만큼 좀 자주 오지 않나 싶은데 어떤가요? 저희 이제 어깨 관절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관절에 대해서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팔꿈치 관절이나 무릎처럼 무거운 물건을 들고 뛰고 체중을 부여하는 이런 안정성의 기초를 둔 관절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위에 있는 고관절이나 어깨 관절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360도 이상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안정성보다는 유연성의 기초를 둔 관절이기 때문에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3,000번 이상, 그리고 굉장하네요. 직업에 따라서는 그 2배, 3배 이상 사용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불안정하고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노화도 빨리 오고 아무래도 손상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깨 한번 안 아파 본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내 어깨에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병원을 좀 바로 가보는 게 좋을까요? 어깨 증상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가 가동 범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팔이 올라가는 게 좀 잘 안 되거나 혹은 잘 때 아프고 그리고 팔 뒤로 뻗을 때 안 되고 이런 특정 각도에서 아파지면 이건 그냥 단순히 근육통이나 염증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이렇게 자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팔을 들기 어렵다, 또 뒤로 이렇게 손이 좀 안 돌아간다, 옷을 입기가 힘들다, 특정 각도에서 좀 찌릿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건 단순한 어깨 통증으로 보지 마시고 병원에 좀 가야 되는 그런 어깨 질환의 신호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이런 통증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먼저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대표적인 어깨 질환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 있죠? 네, 어깨 질환의 3대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신 50견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50대 아픈 어깨라고 하는데요. 사실 20대부터 60대까지 많이 생기고요. 우리가 팔을 움직이는 게 힘들고 잠잘 때 아파져서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흔한 질환이 50견이고요. 그리고 또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그 힘줄이 끊어지는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에 비해서 빈도는 적지만 한 번 생기면 극심한 통증을 일으켜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런 통증을 선사하는 또 석회성 건염, 이 세 가지가 어깨의 3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3대 어깨 질환을 말씀해 주셨고요. 50견,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석회성 건염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원장님. 어떤 게 가장 좀 괴로운가요? 환자들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네, 석회성 건염 환자분들이 가장 괴로워하십니다. 그러니까 통증 때문에. 네, 다른 통증에 비해서 극심한 통증이고요. 사실 환자분들이 들어오신 모습만 봐도 저희가 이분은 석회성 건염이 급성으로 왔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네. 너무 힘드셔서요. 그분들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분들이 또 치료를 하면 다이나믹한
급격하게 또 좋아지기 때문에 네. 사실 또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3대 어깨 질환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어깨 질환 50견부터 좀 알아볼 텐데요. 이게 그 정식 명칭이 아니잖아요. 이게 네. 한 50대부터 좀 주로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런 네. 이름이 붙여진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이제 노화 때문에 찾아오는 질환이 맞나요? 네, 일반적으로 노화 때문에 찾아오는 게 맞고요. 우리가 또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그 유병 인구도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환자분들께서 그 문의하신 것 중에 많은 게 뭐 무엇을 조심해야지 오십견이 안 오고 괜찮아지냐 이런 걸 문의하시는데 저희가 이거에 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논문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폐암이다 하면 담배처럼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도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요. 그쵸. 이 오십견이나 어깨 질환들은 특별히 없습니다. 어. 우리가 알려진 것으로는 과사용이 많고 그리고 50대, 60대 여자분들한테 좀 많이 생긴다는 그 정도의 빈도만 저희가 밝혀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50견 미리 좀 막을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그것도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만 이제 많이 사용하면 훨씬 더 이런 질환들이 찾아올 확률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좀 과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0견이 왔을 때 어떤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나요, 원장님? 네, 50견의 경우는 사실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는데요. 관절을 잡아주는 관절낭이 있습니다, 어깨에. 그 관절낭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깨가 자유자재로 다 움직일 수 있는데 네. 여기 염증이 생기면 그냥 통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염증이 생겨서 들러붙고 눌러붙고 유착이 됩니다. 그래서 유착이 된 관절낭염이라고 해서 유착성 관절낭염이고요. 그래서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증상은 팔 움직임이 제한이 되는 건데 특히 팔을 위로 올릴 때 잘 안 돼서 일상생활에서는 뭐 버스 손잡이를 잡기가 힘들다거나 혹은 머리 감기 힘들고 옷 갈아입기 힘들고 그리고 차 뒤에 있는 물건을 무심코 뻗어 잡다가 통증을 느끼고 더 심한 경우에는 잘 때 뒤척이고 할 때마다 깨는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50견의 대표 증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고 또 뒤로 손을 넘기기가 어렵고 머리 감기도 힘들고 밤에 유독 통증이 심하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혹시 50견이 아닌지 우리가 좀 재빨리 알아차리고 병원을 가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착성 관절 낭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정식 명칭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게 주머니 낭자인가요?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어깨 모형도 좀 가져와 네. 오셨는데 그 어깨 모형으로 좀 정확하게 그 부위를 보여주셔도 도움이 네. 될 수 있을 것 어깨가 같아요. 다른 관절보다 굉장히 네. 복잡하거든요. 힘줄도 한두 개가 아니라 8-9개 이상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이 힘줄을 싸고 있는 이 안쪽에 그 몸에 가장 깊숙이 있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 모형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 가장 깊숙이 있는 모형의 안쪽에 여기 관절 주머니가 있어서 원래는 모형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네. 관절낭이 유착이 되면 어깨가 이렇게 움직이게 또 됩니다. 뻣뻣하게 좀 굳는 거죠. 그래서 팔을 올릴 때 팔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몸이 돌아가는 그런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팔을 들어 올리거나 머리 감기가 어렵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군요.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더 좀 이해가 쉬운 것 같고요. 50견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잖아요. 노화의 하나의 어떤 증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50견이 올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저 질환들이 또 중요하거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오고요. 네. 또 아주 심한 50견 증상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안타까운 분들이 누구냐면 수술하신 분들이에요. 유방암 수술하시거나 갑상선암 수술하셔서 그쪽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한동안 많이 못 쓰시고 이렇게 굳은 채로 있다 보면 이 50견 증상이 굉장히 심해져서 오십니다. 그래서 통증도 있지만 치료가 또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네. 미리미리 아시고 스트레칭만 해주셔도 사실은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50견의 또 다른 유형들까지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다른 질환이나 또 외상으로 인해서도 올 수가 있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50견이 찾아왔을 때 이게 단계별로 조금씩 증상들도 다르고 치료법도 달라야 될 것 같거든요. 진행 단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 50견은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50견을 저희가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성은 그냥 감기 오듯이 50대에 아픈 분들이 지나가는 감기처럼 이렇게 어깨에 감기가 오듯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한두 달만 지나도 사실 그냥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둘 수 있는데요. 2차적으로 오는 오십견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술을 하시거나 다른 질환이 있거나 혹은 뭐 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된 경우에는 2차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네. 경우에는 이 4단계에 걸쳐서 점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주변에서 그거 그냥 한두 달 있으면 좋아져라는 얘기를 듣고 기다리시다가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기에는 약간 불편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팔을 돌리다가 불편하네 이 정도의 느낌이 있고 그래서 병원을 갈까 말까 하지만 또 주변 얘기 듣고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2단계 정도 되면 이제 생활이 불편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옷을 갈아입을 때도 힘들고 뒤에 있는 물건을 뻗어 잡을 때도 힘들고 이때가 이제 병원을 가장 많이 오시는 시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때 이제 좀 치료를 받으시다가 그래도 안 되신 경우가 3단계까지 가면 이때는 생활이 거의 잘 안 되십니다. 너무 많이 굳어서 그 굳어진 상태에 맞춰서 그냥 생활하시는 정도가 되고요. 더 심한 4단계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신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맞춰서 또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 1단계 때 초기 때 오시면 네. 아무래도 빨리 낫습니다. 모든 병이 비슷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일단 초기에 병원에 가면 너무 힘들이지 않고도 이런 증상들을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초기 오십견은 어떤 방법으로 조금 완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초기 오십견은 가장 쉽게 저희가 스트레칭과 찜질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스트레칭만 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요. 네. 또 찜질 중에서는 온찜질, 따뜻한 찜질을 하게 되고 또 따뜻한 탕에 담그는 것도 꽤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지금 온찜질을 하는 모습인데 네. 예. 일단 우리가 이렇게 통증이 오거나 뭔가 다쳤을 때 이게 온찜질을 해야 되나 냉찜질을 해야 되나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예, 오십견의 경우에는 온찜질.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고 통증이 있고 붓고 압통이 있다 이럴 때는 냉찜질을 해주신 게 맞고요. 네. 그 외에 일반적인 모든 경우에는 온찜질이 좋습니다. 우리 관절을 유연하게 해주고 근육을 풀어주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온찜질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십견 증상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초기에 빨리 병원을 찾아가서 좀 치료를 받으시고 이렇게 통증을 좀 완화시키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꼭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어깨 통증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상담 전화 주셔서 이준규 원장님과 상담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잘 연결되셨고요. 예.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지금 네네. 어깨도 아프고 뭐 팔도 아프고 이랬거든요. 그러시군요. 아내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 60대. 65, 6. 네. 예. 좋습니다. 60대 아내분 때문에 이제 전화를 주셨는데요.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어떤 증상들을 호소하고 계신지, 어떤 치료를 좀 받아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지금 66살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울산이고, 지금 우리 집사람이 암 수술을 받았거든요. 당도암. 근데 그거는 뭐 일기라 가지고, 그거는 수술은 잘 돼가지고, 이게 수술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더라고. 어깨하고 팔이 아파가지고, 밤마다에 이러면 들고 있고, 어깨하고 팔이 아파가지고 들고 있고 그렇거든요. 다리도 하면서 집이 아프고, 그런데 어떻게 나설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이게 네, 방송에 나오던데. 네, 수술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요양하는 기간도 있고요. 좀 활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시고 누워 계시고 이런 시간이 많다 보면 어깨 사용을 덜 하게 돼서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덜 사용하게 돼도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깨가 굳어진 오십견 증상이 가장 중요한 원인일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따뜻한 찜질과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집에서도 조금은 도움이 되시는데 가능하시면 증상이 꽤 심하시고 밤에도 아프신 정도면 사실 예. 주변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하시고 주사 치료 두세 번만으로도 많이 회복될 수 있으니까요. 그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느 병원, 어느 과에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울산에서 보시면 정형외과가 있을 거고요. 그중에서 또 어깨를 전문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 네, 일단은 오십견일 가능성이 좀 높아 네. 보인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찾아가시면 통증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 또 주사 치료만으로도 지금의 증상을 훨씬 더 호전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전문 병원에 가셔서 한번 검사 받아보시고 잘 치료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분의 사연 때문에 전화 주신 분 만나 뵙고요. 자,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준규 원장님과 함께 어깨 통증의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실 수가 있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십견의 치료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십견도 초기에 병원에 가면 어렵지 않게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조금 전에 전화 주신 분도 이제 오십견의 증상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치료법들이 있나요, 원장님? 네, 오십견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계별로 치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우리가 먹는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하고 찜질 스트레칭만 해도 많은 부분이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이제 2단계 이상의 통증 그리고 생활에 불편감이 생기신 경우는 사실은 주사 치료가 빠르고 효과적이고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 3단계 이상 되신 분들은 주사만으로도 많이 좋아지지만 완벽히 좋아지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관절 가동술이라고 있는데 네. 관절을 꺾어주는 좀 무섭게 들리시지만 한 2, 3분 정도 소요되는 관절을 풀어주는 또 시술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네. 정말 드물지만 너무 심한 경우에는 관절낭을 이완시켜주는 수술적인 치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하든 간에 그 단계에 맞게 치료하면 대부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프다고 느껴지신다면 일단 참지 마시고 좀 병원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어깨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주셨고요. 첫 번째로 이제 3대 질환 중에서 오십견 알아봤고 이제 두 번째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회전근개 이름이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모형 중에서 어떤 부분이 파열됐다라는 뜻일까요? 네, 우리가 팔을 들거나 쓸 때 우선 이게 밖에 있는 뭐 대흉근, 삼각근, 광배근 이런 것들이 쓰이게 되지만 그보다 더 깊이 있는 뼈에 붙어 있는 중요한 힘줄이 있는데요. 이 힘줄이 바로 회전근개 힘줄입니다. 이 힘줄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앞에 있는 오십견과 달리 수술도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진단이 조금 더 중요한 경우고 이 모형에서 보면 요 부위와 이 뒤쪽 부위가 지금 다 떨어져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힘줄입니다. 하나의 힘줄로 다 덮여 있는데 네. 저희가 그 기능과 위치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여기에 회전근개 힘줄이 있고 요 앞에서부터 견갑하근이라는 게 있고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걸 통틀어서 저희가 회전근개 힘줄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찢어지는 질환의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어깨 통증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상담 전화 많이 걸려오고 있고요. 02-6677-0012번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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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이 잘 되셨습니다, 아버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76이요. 네, 70대시고 지금 이제 아버님 어깨가 좀 불편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네, 자 그럼 어떤 통증들이 있고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이준기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규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들 있으실까요, 아버님?
어깨를 다쳤는데 계단에서 내려오다 엎어져가 다쳐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한 네. 많이 찔려가지고 많이 골절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진내피를 다쳐가지고 골절 이제 보니까 엑스레이 찍에 골절이 다쳐가지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요. 골절 수술하고 나서 한 3년에 이런 거 마음을 차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 시방 작년 11월 달 말께 다쳤는데 시방까지 주사도 맞고 이래도 약 거기서 계속 치료받고 물리치료받고 해도 효과가 별로 없어가지고 방수납 전화해봤어요. 네, 우리가 골절 수술을 하시게 되면 사실 뼈가 붙기 위해서 보조기도 하고 고정을 좀 하시잖아요. 네. 그 사이에 어쩔 수 없이 관절이 굳어지게 되거든요. 저희가 네. 그 기간 한 3개월 동안은 뼈가 유합되기 위해서 관절을 어느 정도 희생시키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상 후 이 관절낭염, 그러니까 외상 후 오십견이 올 수밖에 없으신데요. 아마 그게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사 치료를 여러 번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밀 검사를 한 번 더 하셔서 그 어느 부위가 더 손상된지를 좀 보시고 그리고 다른 부위에도 주사 치료를 하시면 좋아질 부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외상 후 생기는 오십견이기 때문에 주사 치료와 재활 치료로도 좋아질 수 있는데 혹시 이게 하셨는데도 계속 안 되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절 가동술이나 이런 시술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셨던 병원이나 혹은 또 어깨 전문의 선생님을 찾으시면 아마 또 상담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외상 후에도 이런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사 치료, 또 재활 치료, 그 다음에 관절 가동술 같은 시술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희망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들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꼼꼼하게 한번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전화하기를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전화로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이제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 그 어깨 질환, 이 3대 질환 중에서 두 번째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전근개 설명을 잘 해주셨고, 이 회전근개, 이 근육이 조금씩 파열되는 질환이 회전근개 파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주로는 또 과하게 사용해서 좀 찢어지는 거겠죠, 원인이. 네, 네. 회전근개 파열에서 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퇴행성입니다. 퇴행성이 그냥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많이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50대도 많이 사용하신 분은 올 수 있고요. 70대도 많이 사용하시지 않은 분은 안 올 수도 있는데 외상으로 다치는 경우는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 이제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해드리면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네. 나는 다친 적도 없고 또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왜 이게 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많이 쓰는 경우에도 생기지만 또 힘줄 자체가 약하신 분들은 우리가 옷도 오래 입으면 해지듯이 그냥 노화로 해져서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치지 않아도 내가 아무리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생길 수 있다는 건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팔이 많이 쓰는 직업에서 또 많이 생깁니다. 그쵸, 팔을 아무래도. 어깨 위로 올려서 작업을 하신 분들은 40대, 50대도 오시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직업도 또 중요합니다. 네. 외상성 파열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퇴행성 파열이 가장 많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환자 수가 어느 정도 좀 되나요? 환자분들을 그 비율로 보면 사실 50견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우리가 통계상으로는 50견에 비해서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직업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 외에는 특별한 원인 없이 50대, 60대
특히 여자분들한테 좀 더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일단은 50대, 60대 분들이라면 어깨가 조금 아프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좀 참지 마시고 병 키우지 마시고 바로 이제 전문의 찾아가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진료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회전근개가 파열이 됐을 경우에 통증 말고도 어떤 증상들이 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네, 이 파열과 사실 오십견을 헷갈려 하신 분들도 많고 사실 실제로도 정확히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신체 검진을 해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해야 되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힘이 빠진다는 증상입니다. 네.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오십견보다 훨씬 덜 아프세요.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또 착각하시는 게 잘 모르시겠네요. 나는 팔도 잘 돌아가고 별로 아프지 않고 사용할 때 예전보다 빨리 몸이 어깨가 피로해지고 좀 힘이 빠진다. 단순히 그래서 왔다 이렇게 하시는데 네. 제가 듣기엔 그게 더 안 좋은 증상이거든요. 사실 오십견 증상은 굉장히 아파서 또 많이 괴롭히기 때문에 빨리 오시는데 이 회전근개 파열은 그렇게 아프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늦게 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적으로 덜 아프고 대신 힘이 빠지고 쉽게 피로해지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오히려 더 경각심을 가지고 병원에 오셔야 되는 회전근개 파열 증상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회전근개가 파열됐을 때 올 수 있는 대표 증상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팔이 잘 안 올라가고 어깨가 아프고 힘이 빠진다. 또 일상생활이 조금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혹시 회전근개가 파열된 건 아닐까라고 좀 의심해 보시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통증이 약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병원에 가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 어떤 상황이 올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또 안타까운 상황 중에 하나인데요. 환자분들이 별로 아프지 않으시니까 병원을 잘 안 오시게 되는데 이걸 방치하게 되면 힘줄의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우리가 옷도 구멍이 작게 나는 게 힘들지만 네. 그게 커지는 건 더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힘줄이 저희가 사이즈를 나누는데요. 소, 중, 대, 특대 이렇게 나눕니다. 맨 처음에는 소 사이즈로 찢어져도 이게 중, 대, 특대로 시간이 갈수록 자연히 진행되게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이 힘줄만 찢어진 게 아니라 남아있는 힘줄도 지방 변성이 되면서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도 남아있는 힘줄의 강도와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수술 후에 재활도 힘들고 수술 후에 사용하는 양도, 강도도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러모로 안 좋아지기 때문에 방치하게 되면 수술도 커지고 이후에도 더 힘들어진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아프시다가 갑자기 좋아지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힘줄이 더 많이 끊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요?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인데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좋게 생각하셔서 또 놓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생기시면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어깨 힘줄 같은 경우에는 파열됐다고 해서 그대로 둔다고 해서 저절로 붙거나 하진 않는다는 말씀이죠. 네. 스스로 낫는 그런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조금이라도 파열이 됐으면 사실 적게 아주 작게 파열이 됐을 때 빨리 치료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치료 방법들 알아볼게요. 뭐 수술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 때문에 또 많이 고생하시거든요. 그렇죠. 사실 수술하라고 네. 할까 봐 병원에 또 안 그렇죠. 가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늦게 오신 분들한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네. 분명히 오랫동안 아프셨을 텐데요. 여쭤보면 수술하라고 할까 봐 무서워서 맞아요. 못 왔다 이렇게 네, 무서워요.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게 무조건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파열을 나누는데요. 완전히 끊어진 완전 파열, 전층 파열이 있고 네. 또 부분적으로 끊어진 부분 파열이 있는데 완전 파열의 경우에는 이 경우는 사실 빈도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꼭 수술해야 되는 경우를 보면 이 경우 한 경우고요. 예. 근데 그리고 수술도 요즘에 막 네. 이렇게 절개하고 하진 않잖아요. 예. 뭐 경우에 따라서 아주 가끔 절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95% 이상에서는 관절 내시경으로 우리가 복강경 내시경 하듯이 네. 구멍만 뚫어서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뭐 꼬매고 레이저로 염증 없애고 이런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도 보통 관절 내시경이라는 거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개하지 않고 그래서
근육 손상도 없고 나중에 재활도 빠르고 어. 하는 수술이 지금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저희가 또 찢어진 두께가 10%인지 20%인지 따라서 나누는데 보통 한 50% 절반 정도 이하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보존적인 치료와 또 재활 그리고 여러 가지 재생을 도와주는 또 주사들이 요즘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도 대부분 회복되고 잘 사용하십니다. 근데 네. 이제 50% 이상 되시면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하되 나중에 수술 가능성도 고려하고 근력 운동 같은 재활 운동을 또 해주시면 또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기와 중기 또 다른 치료법도 있잖아요, 원장님. 네, 초기에는 말씀드렸듯이 부분 파열의 경우를 저희가 이제 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염증을 없애고 또 재생을 도와주는 주사를 하고 근력 운동 같은 재활을 하면 충분히 수술 없이 쓰신 분도 아주 많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증의 경우 말씀드렸던 완전 파열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술 안 하고 우리가 조심히 쓰면 붙을 가능성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맞아요. 사실 붙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인대와 힘줄은 붙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아킬레스 힘줄, 뭐 연골, 전방 십자 인대, 회전근개 힘줄 이런 곳은 수술하게 되는 거고요. 근육 파열의 경우에는 우리가 또 기다리면 붙기 때문에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과 힘줄이 아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르네요. 그래서 네. 그냥 둔다고 해서 저절로 낫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좀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어깨 통증 때문에 고민인 분들 상담 전화 많이 주시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고요.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만 64세예요. 네, 60대시고 지금 어깨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저희 이준기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준기 원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다름이 아니라 저는 오른쪽 어깨에다가 머리를 베고 누웠다가 일어나니까 갑자기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는 또 일어나서 걸을 때도 오른쪽 어깨 인대가 세상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거 병원에 가가지고 뭐 MRI를 찍어봐야 되는지 뭐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거 나을 수 있는지 어떤지 그것도 더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네. 그 아프신 게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예, 처음이에요. 몇 달 됐어요. 몇 달 전에 처음 아프셨고 그 전에는 예. 전혀 아프신 게 괜찮았어요. 없으셨어요. 예, 예. 그 하시는 일이나 운동이 어떤 게 있으세요? 없어요. 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3개월, 뭐 4개월 지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예. 그 몇 개월 전보다 더 심하세요? 아니면 좀 나아지셨어요? 좀 더 심해졌는지 뭐 일상생활하는 데는 잘 모르는데 팔을 올렸다가 들어 올릴 때 그때 아파요. 네. 사실 50견의 경우도 한 번에 잘 오진 않거든요. 근데 예. 팔을 한번 베고 자는 경우에는 우리 회전근개 힘줄을 이 머리 무게로 몇 시간 동안 누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래 좀 약하고 부분 파열이 있었던 경우에 그게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조금 약해지고 있는 시기에 그 자세를 통해서 힘줄 손상이 조금 되신 것 같아요. 만약에 힘줄이 그 당시에 손상이 별로 없었다면 사실 뭐 한 달 이내 또 대부분 회복이 되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몇 개월 지났는데도 아프시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그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진행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회전근개 힘줄도 손상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아울러서 50견 증상도 같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두시면 계속 진행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 병원에 가시면 꼭 MRI까지 안 찍어도 저희가 엑스레이 찍고 또 그 전문의 선생님이 신체 검진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초음파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맞춰서 또 주사 치료와 여러 가지 치료하면 이렇게 고생 안 하실 것 같으니까요. 치료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혹시 추가적으로 더 어.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예,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상담 꼼꼼하게 잘 진행해 주셨으니까요. 이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하나 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8. 네. 68. 아, 68. 예수. 네네네. 좋습니다. 지금 어깨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들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준규 원장입니다. 네, 수고 많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저는 불편하세요? 여기 어깨 안쪽 쪽에 네. 거기가 찌릿찌릿하고 안쪽 힘줄이 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 뒷좌석에 있는 거 막 잡으려다가 자지러지게 아프고 이러거든요. 네. 네, 그래서 타 병원에서 뭐 스테로이드를 맞았었는데 네. 시술을 하자 그래요. 그래서 시술하면 안 아프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콜라겐을 맞자고 해요. 네. 근데 콜라겐은 아직 안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하면 좋을까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하시는 일이 어깨를 많이 쓰시나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좀 쓰긴 쓰죠. 틈틈이 쓰시고, 뭐, 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뭐, 이삿짐을 날랐다거나, 최근에 쓰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그런 힘든 일은 제가 일부러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계시고, 네, 무거운 거 들거나 이런 거. 네. 아까 말씀하신 증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네. 오십견 증상이 맞는 것 같은데요. 오십견 네. 증상은, 우리가 어떤 주사를 맞느냐보다는 사실은 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는지, 콜라겐 주사를 맞았는지, 이런 것보다는 그 염증이 있는 부위를 정확히 주사를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지금 주사를 맞으셨다 해도 제가 볼 때는 그 선생님이랑 다시 상담하시면 더 염증 있는 부위, 예를 들면 정밀검사 초음파나 MRI를 보면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그래서-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선생님 저기 MRI 찍으라 그래서 네. 찍었는데 수술 단계는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초음파를 봐가면서 그 아픈 부위를 주사를 맞았어요. 네. 근데도 뭐 조금 있다가 도로 아프고 그러네요. 제가 여기서는 사실 말씀드린 게 한계가 있는데 그렇겠죠? 네, 다른 부위도 주사를 하셨으면 제가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네. 어깨 모형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어깨 굉장히 복잡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네. 한 부위에 주사를 했다고 해서 그 어깨 전체가 낫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깨가 아프신 경우에 한 3-4부위가 같이 염증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들을 네. 사실 다 치료해 드려야 완전히 낫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치료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치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아직 치료가 덜 됐다고 생각하시고 시술이나 뭐 수술보다는 주사 치료가 조금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사 치료를 맞는다면 스테로이드를 계속 맞을까요? 아니면 뭘 맞아야 되나요? 주사 종류나 이런 뭐 용량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선생님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스테로이드가 꼭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를 아마 그 배합해서 쓰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제가 볼 때는 주사 종류보다는 주사 위치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게 환자분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온국민 건강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대표적인 어깨 질환의 원인과 치료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오십견 알아봤고, 그다음 이제 회전근개파열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석회성 건염 가장 좀 고통이 심한 질환이다라고 원장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석회성 건염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석회성 건염은 빈도는 많지 않지만 한 번 생기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거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인 것은 석회가 있는 분들의
모두가 아픈 게 아니고요. 열에 7분은 통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에 이상하네요. 3분 정도만 아프시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생애 주기가 있어서 석회도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청년기까지는 우리가 분필 같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분필처럼 딱딱한 시기이기 때문에 변동도 없고 통증을 잘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장년기, 노년기가 되면 치약처럼 바뀌어요. 그러면 압력도 굉장히 커지고 그래서 그 회전근개 힘줄 안에서 압력이 커지고 염증이 생기면서 사실 심하게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안 아프신 분들은 아예 안 아프고요. 아프신 분들은 심하게 아픈 이런 특징적인 통증을 가지고 있고요. 네. 생기는 원인은 보통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잦은 사용입니다. 많이 그래서 사용해서. 어깨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 힘줄에 염증이 생기고요. 그게 누적되고 석회가 그 부위에 쌓이게 됩니다. 네. 그 변성이 되면서 힘줄이 석회로 바뀌고 또 석회가 있으면 그 힘줄을 더 손상시키고 또 석회가 되고 해서 석회가 점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 힘줄을 뚫고 나오고 이게 노년기가 되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게 석회성 건염입니다. 그렇군요. 자, 환자 비중은 어떤가요? 다른 질환 같은 경우 여성이 조금 높았는데.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50대, 60대 여성 환자분들이 제일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뭐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과사용도 있지만요. 힘줄이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조금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를 사실 보면서 치료하다 보면 남자분과 여자분의 회전근개 힘줄 두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좀 더 유리한 면이 있고요. 여자분들은 많이 안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힘줄이 빨리 손상되고 이런 변성이 생겨서 손상이 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성 환자의 집중도가 좀 높은 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어깨 질환과 어떻게 다른지도 좀 궁금해요. 이거는 이제 그 안쪽에 석회가 생겨서 이런 통증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네. 이 석회가 생기게 되면 저는 이 석회성 건염을 사실 어깨에 생기는 제일 나쁜 친구라고 표현하거든요. 나쁜 질환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네네.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면 이 석회성 건염이 회전근개 파열로 되고 또 오십견을 불러오고 또 다른 근막과 힘줄에도 염증을 일으켜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석회성 건염은 이 회전근개 힘줄에 생기게 되는데 이 모든 부위에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환자분들께서 팔이 마비된 것 같고 팔 아래까지 염증이 내려서 저리고 이런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게 되는 게 또 네. 다른 질환과의 차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이거는 석회성 건염이 아닐까 우리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석회성 건염의 경우에는 사실 뭐 조금씩 아픈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다른 환자분들과 구별되는 거는 회전근개 파열이나 오십견 환자분께 제가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여쭤보면 작년 겨울 뭐 3개월 한 달 이렇게 그냥 표현하시는데 네. 이 급성으로 염증이 생기신 분들은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그러면 어제 저녁 먹고 나서부터요 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실 정도로 통증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분필처럼 있는 석회가 치약 단계로 변하면서 제가 또 다르게 표현하는 걸 이걸 화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평상시에는 우리 옆에 있는 그냥 아름다운 산인데 네. 우리가 모르고 사는데 석회도 모르고 지내다가 이게 한번 폭발을 하면 화산 주변이 다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처럼 이 석회도 한번 터지게 되면 주변이 다 염증이 생겨서 환자분들이 팔도 못 올리고 밤에 너무 아파서 잠도 설치고 응급실을 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아침에 병원이 9시부터 시작하는데 8시부터 와서 이렇게 부여잡고 기다리시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이제 네. 통증이 심하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런 분들은 뭐 너무 시급할 것 같아요, 치료가. 그래서 네.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좀 가능할까요?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또 이렇게 심하게 급작스럽게 아파진 통증도 또 주변에 이 흘러내린 염증만 바로 치료해드려도 또 바로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어제 밤에 아프셨던 분들이 오늘 아침에 오셔서 저희가 그 염증을 없애는 주사를 놔드리면 그날 저녁부터 또 좋아지세요. 저녁부터 다행이네요. 좋아지시고 다음 날 되면 이제 팔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뵙게 되면 이제 살만하다 이렇게 표현하시기 때문에 사실 통증이 심하긴 하지만 너무 두려운 질환은 아닙니다. 뭐 우리가 수술로 가는 경우는 드물고요. 네. 이렇게 주사 치료를 해서 염증을 없애고
그 이후에는 또 뭐 체외 충격파 이런 치료로 그걸 없애게 되면 사실 수술로 가지 않고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질환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석회가 좀 많이 큰 경우일 네. 텐데요. 어느 정도로 커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저희가 이제 보시나요? 사이즈를 재는데요. 네. 사실 5mm 이상 되면 어. 증상이 꽤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통 환자분들 오시면 뭐 1.2cm, 뭐 12mm 이 정도 되는데요. 꽤 큽니다. 네. 근데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 30mm, 3cm 이상 되신 분들이 있어요. 석회가요? 네. 어. 그러면 엑스레이 보고 저도 환자분도 깜짝 놀랍니다. 네. 육안으로도 너무 육안으로 잘 너무 보일 잘 보이죠. 것 같아요. 그런 그런 경우는 수술. 사실 예. 주사와 체외 충격파 여러 가지 또 석회 흡인술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치료를 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래 걸리고 그쵸. 또 환자분이 힘들어하고 또 하나는 그 석회가 다 없어지고 나면 그 자리가 너무 빈 공간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만 네. 드물게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주 이제 석회가 큰 경우에만 수술적인 치료라고 그 외에는 뭐 염증을 억제하거나 여러 가지 기능을 회복시키는 다른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석회성 건염 치료 사례 있으시면 좀 몇 개 소개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보통은 말씀드렸듯이 주사 치료를 하고 또 바늘로 깨는 석회 흡인술, 뭐 석회 쇠석술 이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통증이 많이 좋아지고 실제로 이 51세 여성이신데요. 이분도 저희가 수술하지 않고 왼쪽 사진 보시면 석회가 굉장히 큽니다. 네. 보통 한 1.5에서 2cm 정도 되는 정도 크기인데 저희가 흡인술을 하고 그리고 충격파를 해서 석회가 다 없어지고 물론 저 치료하면서 다른 부위도 같이 치료해드렸기 때문에 팔도 다 올라가고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 네.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자,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55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입니다. 예. 네, 이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석회가 있는데요. 조금 더 뒤쪽에 있는 경우인데요. 아까 경우에는 우리가 극상근이라는 부위에 있었고 여기는 극하근이라는 조금 더 뒤쪽에 있는데 통증을 유발하고 환자분이 오셨는데 팔을 못 들고 너무 아파하시고 이런 증상으로 똑같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주사를 치료해드리니까 2, 3일 후부터 이제 살 것 같다. 잠도 잘 잔다. 네. 이런 후에는 저희가 석회를 치료하고 염증만 없앴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저 석회를 다 없애야 결국은 재발도 안 하고 그쵸. 완벽하게 치료되기 때문에 또 저 석회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석회 흡인술 그리고 체외 충격파 나머지 또 다른 부위의 주사치를 통해서 석회도 없어지고 나중에 팔도 다 잘 움직이고 이렇게 또 완치된 경우입니다. 네. 자, 다음 사례는 58세 남성분의 또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사진 보면서 설명 네. 들어볼게요. 이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한 경우입니다. 저기 뒤 하얗게 보이는 게 다 지금 석회예요? 저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저게 3cm가 넘습니다. 와. 그리고 정말 크네요. 저건 제가 흡인술을 2번 정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바늘로 찌르고 뽑아내 보면 그 저희 느낌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아주 딱딱한 돌덩이. 그래서 제가 환자분께 이거 무조건 수술은 아니지만 앞으로 치료가 어느 정도 걸리고 나중에 또 재발하면 몇 번이 더 될 수 있는 그 그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또 수술로 인한 뭐 힘든 점 또 장점 이렇게 설명드리고 환자분도 흔쾌히 이제 수술 결정하셨고 한 번에 저렇게 다 제거하고 나머지 힘줄도 다 봉합해서 사실 지금 뭐 너무 잘 지내시는 또 네.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드물게는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 정도로 이제 큰 사이즈의 석회가 있다면 여러 번 반복 시술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깔끔하게 제거하는 방법이 더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환자들의 치료 사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건강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파헤쳐보는 건강 정보 OX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자, 어떤 정보가 진실이고 또 어떤 것이 오해인지 한번 우리 이준규 원장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건강 정보 OX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당뇨병 환자가 50견 발병률이 높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건 O입니다. O. 네. 네, 아까 살짝 말씀해 주신 것 같기도 해요. 예. 당뇨 환자분들은 이 염증 치료가 잘 되지 않고 또
또 염증도 잘 생기고 그래서 관절 주머니가 유착되는 유착성 관절낭염, 오십견이 잘 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해도 그 치료 효과가 다른 분들보다 좀 늦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평상시에도 스트레칭을 그 생활을 하시고 또 중간에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뭐 약을 먹고 물리치료하고 하시면 사실 많이 그 유병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좀 아픈 거겠지 이렇게 지나가시면 나중에 오십견이 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건강정보 OX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가 경미하면 수술이 필요 없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것도 O입니다. O. 네. 네.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무조건 수술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의 케이스는 확실한 거는 완전 파열이 있으면 수술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미한 파열의 경우에는 경미하다는 건 이제 환자마다 다르지만 저희가 한 50% 미만이라고 본다면 네. 그래도 절반까지는 저희가 커버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수술하지 않고 그 힘줄로 인해서 생겼던 염증과 기능이 제한된 부위를 풀어주고 요즘 같으면 또 여러 가지 콜라겐이나 좋은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나머지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회전근개 힘줄 수술도 점점 줄어가는 추세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수술하지 않고도 이렇게 나아질 수 있는 방법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준기 원장님과 함께 1시간 동안 다양한 어깨 질환의 원인과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어느덧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 가는데요. 지금 이제 어깨 치료나 수술 앞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어깨 질환은 다른 질환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또 손상이 받기 쉬운 관절입니다. 그래서 어깨 치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으면 사실 치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더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회전근개 파열같이 우리가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또 무조건 수술을 하는 거는 답이 아니다라는 것 정도를 인지하고 계시고 다른 치료 방법도 우선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 수술하는 게 아무래도 더 수술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원장님과 함께 다양한 어깨 질환의 치료법들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준기 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매거진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매거진 검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